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잘아빠입니다. 지난 부잘아빠의 상가 공부하기 파트 12에서 상가 건물과 영업 승계에 대해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업 승계를 하면 행정 처분도 승계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업종에 따라서 관할관청에서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 처분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업종을 그대로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여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행정 처분도 같이 승계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규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는 점과, 그리고 영업을 승계해도 행정처분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원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에 승계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이 승계되지 않지만, 단란주점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승계 조항이 있으므로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을 양수인에게 승계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부잘아빠의 상가 공부하기 파트 14인 이번 시간을 통해 좀 간단히 알아둬야 할 부분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대물처분과 대인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물처분은 일반적인 의미로 건축물이나 시설에 내려지는 처분이고,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정지는 제척기간이 1년이므로 1년 이전의 행정처분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1년 이내의 행정처분만 승계가 됩니다. 영업장 폐쇄는 6개월 동안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으로 누구도 영업할 수 없습니다. 단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신규 영업으로 간주하므로 새로운 인허가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인 처분은 영업자인 사람에게 내려지는 처분으로 벌금형과 영업 취소가 있습니다. 대인 처분은 당사자 책임으로 양수인에게는 승계되지 않지만, 영업 취소의 경우 해당 처분을 받은 양도인은 보통 1년 기간 동안 다른 영업장에서도 동일 영업을 신규로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인 처분은 개인의 문제인데, 그래서 간혹 대인 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영업이 취소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개별법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그 절차를 보면 경고 또는 시정명령, 그 다음에 7 내지 6개월의 영업정지, 그 다음에 영업 취소, 영업장 폐쇄 순서로 행해지게 됩니다. 처분이야 관할관청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인수하고자 하는 곳의 행정처분을 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행정처분을 확인하는 방법을 보면, 첫 번째는 사전에 관할관청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동일업종을 승계하고자 한다면 홈페이지나 유선상으로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양도인에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양도인이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잘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양도인에게 묻지 않고 지자체별로 그 세월 전자 민원 창구를 통해 양도인의 행정처분을 그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클릭해서 해당 내용을 보면 영업 정지 기간, 위반 일자, 위반 사항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인에게서 영업자 지위 승계를 받기 위해 관할관청에 갔을 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뒷면에 담당 공무원이 1년 전까지 행정처분 받은 내역을 기재해 주기 때문입니다. 좀 번거롭긴 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두어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불안하다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 시 행정처분에 대한 특약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업종이 행정처분 승계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 해당 법률에 속한 것이면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하겠지만, 관계가 없다면 행정처분 승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승계 조항이 있는 그러한 법률을 간단히 알아보면, 첫 번째가 식품위생법입니다. 식품위생법상의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허가 및 신고 제한에는 업종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란주점을 하려고 공실이 된 점포를 얻었는데 그 전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단란주점을 했었다고 하면 행정처분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허가 취소되고 4개월가량 지났다면 그 사유에 따라 잔여 기간을 채우고 난 이후에 허가 및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설사 폐업을 하려고 해도 식품위생법 제71조에서 76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 신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음악산업법에도 노래 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효과는 행정처분 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처분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단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승계 시에 그 처분 및 위반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게임산업법에도 행정처분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제한기간은 마찬가지로 1년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영화 비디오법에서도 제59조의 영업의 제한이라는 규정을 통해 행정처분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제한 기간은 마찬가지로 1년이 적용되고 있으며 영업을 승계한 사람에게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위생관리법입니다.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하는데, 좀 막연한 것 같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을 말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에서도 영업의 제한과 행정처분의 승계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그러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행정처분의 승계 조항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의료법상 의원과 한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나 의사나 한의사가 될 수 없는데, 의사나 한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인처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장소에서 전에 영업을 하던 의사나 한의사가 받은 행정처분은 새롭게 양수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나 한의사에게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학원설립법상 학원과 교습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꽤 있을 것 같은데,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인처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전에 학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은 학원이나 교습소를 양수한 학원장이나 교습소장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체육시설법상 헬스장, 당구장, 태권도장, 골프 연습장 등으로 체육시설법에 의한 관련 업종은 영업자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수인의 승계 조항이 없으므로
해당 업종을 운영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있는 안마원이나 안마시술서가 영업을 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대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양수인에게 해당 처분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 상가 건물과 행정처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업종이 워낙 다양하고 챙길 것이 많아서 세밀하게 알아야 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거나 관심 있는 업종이 승계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좀 더 깊게 알아보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를 간과하고 어설프게 진행을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가 건물과 관련된 업종 제한과 경업 금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